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4강 문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기 쉽고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는 몬스터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선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사용될 재료는요, 연필과 그리고 지우개와 그리고 종이 A4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작업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그릴 캐릭터는 좀 귀여운 모양의 캐릭터를 그릴 건데요. 귀여운 모양의 캐릭터라고 하면 보통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어린아이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귀엽다라고 하면 그런 특징이 들어가죠. 어떤 뭐 게임에서도 어떤 마스코트 캐릭터 같은 거다 그러면은 머리가 대빵만하게 크고 그리고 몸통이 아주 막 작아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의 특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동그라미의 도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인 문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어 몬스터. 자,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한 몇 개를 그려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요. 역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너무 작게 그리지 마세요. A4 용지가 한 요만한데요. 요만한 A4 용지에 한 요 정도 크기, 그렇게 작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통아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그려주시는데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다리를 집어넣을 건데 다리의 크기는요. 일단 몸을 살짝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살짝 꺼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아주 살짝 더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리할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고요. 자, 요 정도 범위 안에 이제 다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볼 듯 말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연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그려졌고 몸통이 그려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들어갈 범위까지 그려졌으니까 이번엔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눈의 위치를 이렇게 가볍게 똥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똥똥 너무 가깝지 않게 동그라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안쪽에다 이렇게 똥똥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약간 거리가 있는 눈과 눈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모양으로 자, 동그라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두 개가 들어갔으면 눈의 하이라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예요. 하이라이트란 무엇이냐? 빛이 반사된 부분, 빛 때문에 가장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빛이 가장 이렇게 물체에 부딪혀서 가장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으면 이제 눈의 묘사는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최대한 연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시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연하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을 그리는데 입은 눈하고 눈 사이랑 가깝게 자, 요렇게 최대한 가깝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하고 입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린아이의 특징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눈이랑 입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뭔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린아이의 특징. 이렇게 눈하고 입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요 정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몸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요.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X 표시를 살짝 연하게 그어놨네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중심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머리가 살짝 기울어졌으니까요. 그쵸?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둘, 자, 이렇게 그리고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둘. 그리고 여기에서 요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손가락 최대한 움직이시면서요. 그리고 요 안쪽에서부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둘, 이렇게 이건 약간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동그라미 똑같이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문어의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문어스러운 특징을 주기 위해서 자, 발의 끝부분을 이렇게 감아 주도록 할게요. 동그랗게 빙글빙글 이렇게 감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 여기 끝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중간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얘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선을 연결을 해서 귀엽네. 네, 좋아요. 이렇게 뭔가 다리의 끝에 모양, 끝에 범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살짝 꿈틀꿈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말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뭐 그냥 이대로 놔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리랑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최대한 연하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듯한 느낌으로요. 최대한 연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문어 다리만 있으면은 약간 좀 특징이 잘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점점 커지게 했다가 여기에서 더 커졌다가 자,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형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도 더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형식으로 동그라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최대한 연필을 최대한 가볍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연하게 선을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선긋기 연습도 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그리는 과정은 최대한 연하게 그림을 그린다. 최대한 약하게 그냥 지우개를 대기만 해도 지워질 정도로 정말 약하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큰 동그라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갈수록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크게 그렸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띵띵띵띵띵띵띵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갈수록 조금씩 똥똥똥 이렇게 똥똥똥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연결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고요. 응용 동작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뭐 이를테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역시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약간 종이의 끝부분이랑 거의 닿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왜냐면 이쪽에 뭐 하여튼 얘가 화면 중간 쪽에 있으니까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준 다음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우개질을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몸통 부분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살짝 그려주신 다음에 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반동그라미를 3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자, 안쪽에서부터 이건 하나 가고 안쪽에서부터 들어갔죠. 얘도 안쪽에서부터 들어가서 둘, 그리고 셋 이렇게 가서 동글, 여기서도 동글. 자, 여기는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약간 두껍게 위에서부터 두껍게 내려오는 형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쪽만 있느냐? 반대쪽에도 똑같은 애가 하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편에서도 자,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서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자, 이번에는 요 뒷부분이니까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로 이렇게 꼬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그릴 때는요, 일단 동그라미의 중간 정도쯤을 이렇게 임의로 슉 나눠주세요. 굉장히 가벼운 선으로 중간을 이렇게 살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에 부분이래, 거의 끝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눈 안에 동그라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살짝 그려주셔도 되고요. 어휴, 귀여워. 하여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웃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입과 입 사이에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양이 있죠. 이렇게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문양. 자, 좀 작았다가 이거는 옆에서 보는 모습이라서 조금 문양이 반 동그라미만 보일 거예요. 이쪽에 딱 붙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동그라미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손가락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점점 작은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그려서 점점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큰 동그라미 갔다가 점점 작은 동그라미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문어몬스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동그라미가 더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쪽으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하나의 캐릭터인데 두 개의 어떤 응용 동작을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굉장히 연하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자, 첫 번째는 연하게 최대한 연하게 그리고 특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하게 쉽게 지워지도록 자,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스케치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과정인 진한 선을 사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로 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선을 긋는다. 이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나누어 그리더라도 한 선으로 그린 것처럼 그린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린다. 두 번째가 펜터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진한 선은 펜터치를 할 때 사용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필로 라인업, 그러니까 연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펜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볼펜이나 아니면 펜터치용 펜이나 뭐 스푼펜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이 어떤 플러스 펜을 활용을 해서 펜터치를 할 때에는요 굉장히 진하게 한다라기보다는 펜의 특징을 가지고 자유롭게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자유롭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진하게 깔끔하게 한 손으로 그린 것처럼 대신에 손에 힘을 조금 줘서 손에 4번 하나 더 손에 힘을 준다. 그리고 5번 펜을 조금 세워서 그린다. 자,
이런 특징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깔끔하게 선을 긋고 한 선으로 그린 것처럼 긋고 여러 번 나누어 그려도요. 그리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긋고 손에 힘을 주고 긋고, 왜냐면 여기에서 똑같은 심인데 조금 더 진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펜을 조금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은 펜이 이렇게 똑 부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세워서 이렇게 펜이 잘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할 때는요,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A4 용지를 사용하다가 이제 버리는 A4 용지 있죠. 자, 그런 A4 용지를 이렇게 2번 접으셔서 반 접고 또 한 번 반을 접으면은 이렇게 손 받침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받침대로 만들어서요, 땀을 얘가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밑에 있는 종이는 항상 뽀송뽀송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뽀송뽀송. 좋아요. 그럼 한번 진한 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선 쓸 때는요, 최대한 손가락 굉장히 중요해요. 연한 선을 쓸 때도 중요하지만 진한 선을 사용할 때, 확실한 선을 사용할 때 정말 손가락이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그때 쭉 긋다가 더 이상 손가락이 안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아, 여기서 들어가면은 손이 엄청 떨려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하기 전에 손가락을 떼고, 그리고 손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자,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끝에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 여러 번 긋더라도 한 번에 그은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살짝 뭔가 잘 안 그려지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약간 티가 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지우개로 살짝 지운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슥슥슥슥 그어서 하나의 선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최대한 외곽선을 살려서 그려준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외곽선, 요 동그라미의 외곽선이죠. 그리고 몸통도 역시 몸통의 외곽선이 될 거예요. 얘는 일단은 입체적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외곽선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 외곽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자, 안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외곽선 둘, 이렇게 가다가 조금 너무 멀다 싶으면 약간 움직여서, 자, 이렇게 마치 한 선으로 한 번에 그은 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원래 스케치보다 약간 틀린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정답이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저렇게 갔으면 저렇게 간 게 그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틀렸다고 해서 막 지우거나 막 수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힘을 조금씩 빼면서, 자,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뭐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그린다면, 손만 움직여서 그린다면 내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더 편한 어떤 각도가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내리는 방식으로 거의 작업을 하고,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보통 이렇게 종이를 돌려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적당히 돌리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건요, 점점 갈수록 몸이 붙는 부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점점 갈수록 조금씩 연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약간 찌글찌글 거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원하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게 그림 그리기 가장 편한 어떤 위치에 이 종이가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에 놓일 수 있도록 조금씩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기본적으로 문어 캐릭터의 어떤 외형이 전체적으로 다 펜터치가 됐죠. 그러니까 라인업이 된 거예요. 깔끔하게 선이 정리가 됐다. 자, 그리고 눈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 바깥쪽을 자, 이렇게 진한 선으로 펜터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약간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해야지 인상이 확실하게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안쪽에는요, 이렇게 살짝, 이거는 연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디지털 작업을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살짝 한 톤을 깔아주세요. 자, 이렇게 뚝뚝뚝뚝 선을 하나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지그재그 말고요.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선을 그어서 어떤 회색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선 긋기가 굉장히 아직 저는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의 그로우툰 아카데미 채널로 들어가시면 선 긋기에 해당하는 강좌들을 한 8, 9강좌 정도쯤에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정말 자세하게 선 긋기 하는 방법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캐릭터는 됐으니까 요 옆에 있는 캐릭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안쪽에 있는 요런 문양들은요, 굳이 진한 선으로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한 선을 사용을 하는 건 확정선이라고도 저는 부르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확정이 되도록 확정을 시켜주는 확실하게 얘가 요 캐릭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진한 선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진한 선은 거의 보통 외곽선으로만 들어가고요.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선들, 이런 무늬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막 진한 무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그렇게 안쪽은 펜터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할 때는요. 근데 펜으로 할 때는 얇게 다 펜터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연필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곽만 이렇게 살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자, 이렇게 어떤 외곽을 따라갈 때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고, 방금 또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아직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샤프심 부러지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샤프심 다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입의 모양을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렇게 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눈 부분을 확실하게, 자, 하이라이트도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색을 채우는 거는요, 요런 눈처럼 색을 채우는 거는 나중에 가장 후반 작업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웃라인, 외곽선 부분만 이런 식으로 펜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한 선으로 라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되, 자, 약간 펜을 세워서 그린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차분하게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약간 안 보였죠? 조금 가려서. 근데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차분하게 그려주시되, 자, 요 끝부분에서는요, 얘네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그렇게 진하게 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치 연결된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는 끝까지 진하게, 여기는 중간까지만 진하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마시고요. 연필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동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내각선 부분, 외곽선이 아니라 내각선에 있는 이런 문양 부분들은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쪽과 바깥쪽이 전부 다 진한 선으로만 돼 있으면은 보는 사람도 재미없어요. 너무 다 똑같은 선으로만 어떤 구성이 돼 있으면 컬러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의 차이를 줘서 이거는 안쪽에 있는 선이구나 바깥쪽에 있는 선이구나 이렇게 차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있는 선들은 바깥쪽에 있는 선들보다 약간 약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구성상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약한 선을 연한 선을 써서 한 중간 정도 농도의 선을 써서요. 이렇게 선을 쭉쭉쭉쭉 연결해서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어떤 거냐면요. 선을 그을 때 자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었어요. 자, 또 하나의 선을 두 개를 긋고, 자, 이거를 세 개를 그었을 때 면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점 회색의 영역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얘네들을 조금 더 촘촘히, 조금 더 연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회색 같은 느낌이 납니다. 회색 같은 느낌. 요런 느낌으로 눈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귀여운 문어 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뭐 주변에 물방울도 이렇게 살짝 그려줘 볼까요? 이렇게 물방울 그릴 때도 자, 큰 물방울이 있으면 작은 물방울이 옆에 이렇게 똥똥똥똥 나란히 자, 이렇게 똥똥똥똥 나란히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물방울을 몇 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물방울 안에도 하이라이트가 조금씩 이렇게 찍혀줄 수 있도록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은 훨씬 더 물방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귀여운 문어 몬스터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문어 몬스터를 완성을 하면서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어요. 일단 선긋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차분하게 그리기. 차분하게 그리고 자 진하게 깔끔하게 그리기 그리고 여러 번 나누어서 그리더라도 한 선으로 그린 것처럼 그리기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티가 나기는 하지만 나눠서 뭐 요런 문어의 다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리지 않았었죠. 몇 번 나눠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린다. 이거는 연하게 그리든 진하게 그리든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연필로 하는 거니까 손에 힘을 줘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펜을 조금 세워서 그린다. 이렇게 지금까지 연한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막 눕혀서 그려도 상관없지만 진한 선을 연필로 그릴 때는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펜으로 그릴 때는 세워서 그리는 게 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눕혀서 그리는 게 진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선의 강약과 함께 문어 몬스터, 귀여운 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따라해 보시고요. 이제 한번 창작으로도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문어의 모양을 가진 어떤 몬스터 캐릭터를 한번 창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지금 사용한 요 선의 강약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손가락 움직이는 방법을요 앞으로의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모든 강좌에서 다 통일돼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